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로 설계와 자기계발. 오늘 온라인 멘토링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이번에도 우리 단국대학교 멋진 선배님들을 모셔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제가 정말 우수하고 뛰어난 단국대학교를 대표하는 대표 인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모셔봤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졸업한 선배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재학생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롤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은 선배들을 좀 모셔봤습니다. 네, 우리 네. 세 분 먼저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지훈 선배, 그리고 이진영 선배, 이아연 선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돌아가면서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네. 네, 우선은 얼굴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자, 이렇게 많이 어려운 중에 또 바쁜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잘 지내고 있죠? 네, 어디 아픈 사람 네. 없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분을 모셔봤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각자 돌아가면서 저는 누구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거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1학년 학생들 진로 설계와 자기계발 수업 들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부터 소개하자. 네, 이하연 선배부터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18학번 이하연입니다.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휴학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3학년까지 계속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느새 3학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렇게 이제 쓰게 되었고요. 음, 네, 그래서 제가 많은 경험을 다른 선배분들에 비해서 많이 해보지 못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경험해온 바와 많은 선배들분께 들은 조언들을 바탕으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데요. 여기 어딘가요? 해당관 앞에, 해당관하고 도서관 사이에 있는 아, 벚꽃인데요. 아, 네, 동기 친구들하고 같이 벚꽃 사진을 찍으려고 옷도 맞춰 네. 입고 이렇게 아, 학교를 헤매면서 어디가 가장 이쁠지 찾아보았는데 저기가 제일 찍기 좋은 스팟이었던 것 음, 같습니다. 작년에 찍은 건가요? 네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지금 학교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만 없을 뿐.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쉬워요. 네. 그래서 아연 양은 요즘에 어떻게 뭐 하면서 지내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사이버로나마 학교 강의를 듣고 있다 보니까 과제가 정말 많아요. 아마 지금 새내기 분들도 학교에 오셔서 과제 폭탄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매일 과제 하나, 두 개를 처리해도 내일이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제의 노예다 이렇게 많은 분들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주말에는 광고 연합 동아리를 하고 있어서 동아리 과제가 주어지면 또 주말을 위해서 이제 평일에 과제를 해놓고 주말에 활동을 하고 이러고 있고요. 또 요즘 취미가 하나 생겨서 달고나 적기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다가 요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거의 집에서 주부처럼 요리를 해서 밥을 차리고 가족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하면서 지낸다고 하길래, 사진 찍은 걸 좀 보내줘라. 그래서 받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자, 지금 한번, 네. 지나갔네? 네, 이것 봐. 여러분,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야, 진짜, 나도 못해, 이거. 어떤 게 가장 이제 성공적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요리는 뭐였을까요? 어,
제가 했던 것 중에 오징어 볶음이 제일 아, 저 오징어 왼쪽 볶음. 위에 있는 아, 게 네. 사진도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요. 네. 이건 블로그에 올려야 될 것 같은 비주얼이다. 이런 생각이 이거 이번 들었거든요. 기회에 연재 한번 하시죠. 아니면 유튜브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쿡방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네. 들었어요. 아, 정말 재능 있는 것 같아. 네. 먹어보고 한 번도 안 싶습니다. 해봤었는데 네. 네네.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가 정말 거짓말 아니죠. 네. 너무, 네. 저는 점심을 먹었지만 또 먹고 싶은, 네. 아, 만둣국도 너무 맛있게 보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다음 타자. 우리 이진영 학생 어디 나갔나요? 아, 네. 이분이 방송을 알아. 자기 차례 아닐 때는 나갔다 들어오는 근데 굳이 안 그래도 돼. 아, 그래요? 네. 아, 그럼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 좋으니까. 네. 진영하고 혹시 염색하셨나요? 지난번에는 네, 머리 제 색깔이 봄에 그렇지 않았던 것 맞춰서, 같은데. 아, 분홍색인가요? 분홍? 네네, 봄에 맞춰서 분홍색으로 아, 이렇게 염색을 아, 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언젠가 네, 해봐야지. 네. 간단히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16학번 이진영이라고 하고요. 전공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규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학과는 아니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융합전공을 지금 이수 중에 있고요. 두 번째 ENTP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혹시 MBTI 검사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유정 교수님 수업을 들을 때만 해도 ENFP였는데 최근에 재검사를 했을 때 ENTP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결과다 생각해서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제 꿈이라고 하면 디발자가 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융합 콘텐츠 전공 3학년으로서 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도 같이 듣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전공도 함께 듣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융합 컨텐츠 전공이 원래 입학할 때부터 있었나요? 아니죠. 새로 생긴 네, 거죠. 원래는 음, 네, 따로 없었는데요. 음, 제가 원래는 경영학과 학생이었어요. 음, 국제경영학 전공이었는데 네. 사실 대학을 다니면서 조금 더 머리에 뭐가 남고 또 손으로 뭔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전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또 우리 그 신입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 좀 도전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선배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ENFP에서 ENTP로 바뀌게 된 뭔가 계기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왜냐면 이제 F가 관계 중심이었다가 T가 이제 띵킹이잖아요. 뭔가 관계에 큰 상실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아닌 것 같아. 관계 중심 힘들어. 그런 건지. 네. 변화가 있었나요, 뭔가? 네, 제가 20살 때, 모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경험이 확실히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확 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상대방의 기분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고려하면서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니 음. ENFP에서 ENTP로 변화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보니까 방금 심지훈 멘토님께서 굉장히 크게 한번 웃으셨는데, 뭔가 굉장히 공감 가셨나 봐요.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정혜준 교수님 강의를 듣는 분들은 모두 MBTI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사실 저는 원래 ENTP였는데 ENTJ로 바뀌었어요. 아, 아, 네. 네. P에서 J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게 일을 하면 음, 조금 바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형태다가 음, 이제 하는 일이 어느 정도 고정되면 진짜 인간형도 바뀌고, 제가 원래는 ENTP랑 몇 개 이제 유형 한두 개 정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음. 이번에 ENTJ로 바뀌면서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이제 이진영하고가 어떠한 계기로 음, 변했다라는 내용이 공감이 가서 음. 웃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 사회생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크게 공감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진영 멘토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여전히 이제 그 아연 멘토와 마찬가지로, 과제, 아니, 자, 지금 진영하고 휴학 중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과제는 없는데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군요. 네. 토익 네. 프로젝트는 뭔가요? 토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장난감처럼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말하는데요. 음, 기존의 서비스 런칭 같은 건 사실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토이 음,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이제 규모가 작지만 뭔가 배워가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프로젝트를 토이 프로젝트라고 말을 합니다. 음. 네, 굉장히 휴학 중이기는 하지만 성취감으로 똘똘 뭉친 그런 학기를 지금 어쨌든 한계는 있으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네. 역시 멘토로 모실 만한 인재.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단국대학교를 대표하는 스티브 잡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단국대학교를 대표하는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 우리 신지훈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네, 스티브 잡스의 아직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창업가 심지훈이고요. 경영학부 1학번으로 재학을 하다가 지금은 휴학 중이고, 약간 연예인 무대 영상 같은 거에 좋아요를 눌러도 여자친구한테 혼나지 않는 SNS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쭉 자기소개를 하면 될까요, 교수님? 네. 마지막에 차세대 네. SNS. 위티 맞나요? 위티가 아니고 리플 아니에요? 아, 저희 팀 이름이 위티는 위티고, 회사 이름이고, 네. 지훈 멘토의 경우에는 지금 재학 중이긴 하지만, 저기, 창업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 네. 이야기 연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SNS이고, 네. 요즘 근황, 요거 사무실 사진 보내주셔가지고 넣어봤거든요. 음, 네. 저는, 음, 공개 범위를 좀 정교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게시물이, 요즘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피드 보면, 뭐 친구의 친구 소식이라던가 친구의 가족 소식이라던가 사실은 저와 무관한 내용들로 피드가 다들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달되는 차세대 SNS 리플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즘 뭐 일상이라는 게 없죠.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저희 사무실 전경인데 자세히 보셔야 되는 지점이 직원들 있는 저쪽이 아니고 저희 공돌이가 걸쳐져 있는 저 2층입니다. 여기를 이제 2층에 이제 계단을 올라가 보시면 그 매트리스 같은 게 뭐 이렇게 깔려 있어요. 저희는 네,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일상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일하다가 씻고 자고 다시 일어나서 씻고 또 일하고 네, 이런 일상을 반복하고 있고 이제 혹시 신입생 여러분들 중에서 창업이나 뭐 기획 쪽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저는 일단 팀의 대표이자 기획자로서 사업 총괄, 전략, 서비스 기획, 부서별 계획, 경영 지원, 마케팅,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이랑 개발 위에 모든 걸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어, 거의 졸업을 앞두고 굉장히 그 졸업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 도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대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음, 창업이라는 도전을 시도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원래는 이제 법조계 쪽으로 일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변호사가 꿈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법동아리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 법조계로 진출하려다가, 이제 법학과 교수님들을 면접 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 인권전문 변호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압박 면접의 일환이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저의 면접을 진행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뭐 인권 변호사 같은 거는 법조계에서 굉장히 아래 라인인데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약간 저는 어린 마음에 이제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그런 법조인이 되고 싶었는데 이게 내 길이 맞나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방황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는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라는 강의를 듣고 거기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리스타트업과 관련된 개념이 나와요. 내 아이디어를 실현해보는 과정에서 최소 요건 제품이라는 거를 이제 아주 간략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시장 검증과 고객 검증 과정을 거쳐서 실제 아이디어로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의 강의였는데 그 강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방황을 하면서 나는 무슨 일을 했지,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쭉 하다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이런 일,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은 생각이 났는데 이 일을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평생?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창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실현해 나가는 그 과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밌고 진짜 이 일이라면 평생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 말씀대로 리스키한 선택인 거는 맞으니까 저 스스로도 고민이 많았는데 창업의 세계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저희 생각만큼 위험하고 뭐 망하면 이제 사업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 이제 사회에서 도태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돼서 창업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충격적인. 그 1학년 때 진로 설계와 자기계발 듣지 않았나요? 그때 네. 나는 왜 변호사라고 적었던 기억이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네. 그때는 이제 제 꿈이 이미 좌절된, 그러니까 이제 그 네네네. 이후였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저런 진로를 생각하던 과정이었고, 그랬구나. 네, 맞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대학 생활 중에, 제가 만났던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어가지고, 이분들의 꿈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진로 설계와 자기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서 먼저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하연 멘토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광고 분야로 나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이어서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복수 전공을 하고 또 동아리도 광고 연합 동아리를 들면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해서 광고 기획자나 아니면 카피라이터 이런 분야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3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진로가 확실히 뭔가 잡힐 줄 알았는데 막상 그냥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3학년이어서 저도 사실 아직 진로의 분야에 대해서 뭔가 당찬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저도 이제 혼란스럽고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하나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직종이냐의 차이지 그런 방향성, 누군가에게 좀 행복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저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쭉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광고 쪽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제 꿈을 좀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제 꿈이 좀 허황될 수도 있지만,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게 제 좀 허황된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좀
네, 그렇게 광고 쪽에서 일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저한테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입생분들도 사실 진로가 결정이 안 된 분들도 많고, 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좀 어떻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동아리에 들어가서 좀 현직에 종사하고 계신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부딪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광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을 많이 시키고, 다른 어느 분야에 가서도 좀 내가 쓸모 있는 일을 배워가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 수는 있어도 많은 일을 배우고 좀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가서 한번 부딪혀볼 의미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도 일단 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좀 찾으시고 그 분야에 관련된 뭐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저처럼 좀 조언을 듣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네, 멋진 포부 잘 들었습니다. 그 아연 멘토 같은 경우는 철학과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사실 그 철학과에 대한 약간 동경 그런 게 있거든요. 철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하고, 지금 공부를 하면서, 철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뭐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뭘 배우나요, 우선? 일단 배우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 음,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배우고요. 근데 음, 저는 사실 고등학교 저도 확실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혼자 생각하고 그 생각을 글로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되게 음, 뭐 의미 없는 생각들, 막 나는 왜 대한민국 사람이지? 막 이런 생각, 되게 어이없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철학인지 사실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학과가 뭐가 있는지도 알 길이 없었고, 제가 좋아하는 것이 철학과고, 철학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고3이 되어서 보니까, 내가 철학과에 가면 참 잘 맞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우연히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운 좋게.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어떤 사색하는 힘이라든지 이렇게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정말 철학자분들은 땅을 파고 들어갈 만큼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음, 것들에 대한 어떤 의심?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통찰력을 길러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다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것들이 뭐가 문제인지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이렇게 본질을 항상 철학과에서 배우는 건 항상 그거거든요. 어떻게 음, 하면 본질을 찾을 수 있는가, 무엇이 문제이고 근원인가 이런 거를 배우기 때문에 그런 논리와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 게 앞으로 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좀 좋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학과 홍보 영상 하나 나오겠는데요. 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연 학생과 함께 좀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우리 진영 멘토의 꿈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D발자. 네. 잘못 발음하면 약간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오고 있네요. 네네네. 사실 저는 꿈이 처음은 없었어요. 이제 대학을 처음 진학할 당시에는 주위에서 그때도 사실 취업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위에서 다들 상경 계열을 가라, 이제 경영학과를 가면 취업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생각 없이 경영학과를 지원해서 국제경영학 전공에 입학을 했는데요. 1학년 정도 학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는가? 내가 대학에서 원하고자 했던 게 정말 이런 것이었나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대학에 오면 정말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배워서 그걸 바탕으로 좀 사회에 나아가 보고 싶었는데 특정 전공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보다
좀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걸 어울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융합 전공이 개설이 되었고, 저는 그런 방황의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망설임 없이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언니 어떻게 문과 출신인데 공대를 다시 지원을 해서 공대와 예대는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사실은. 음, 근데 저도 물론 처음에 도전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음, 결과적으로 지금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더 기발자가 되겠다는 목표도 확실해졌을 뿐더러 제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았나? 제 음, 대학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은 궁극적으로는 디자인 전공도 듣고 있고 소프트웨어에서 웹 개발 쪽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인문학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사실 사람 속에서 기술도 사람 속에 있어야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인간다운 기술을 만드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아, 여기 또, 그,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이제, 그, 대표할 수 있는, 융복합 인재, 이진영 멘토, 멋진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언급하긴 했는데 좀 궁금한 게, 어, 원래는 이제 인문계열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공학과 디자인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를 같이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학점 이수의 형태로 또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수업을 들으면서도 조금 그 공부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하나의 장벽일 수 있을 것 같고, 학점을 많이 이제 그 채워서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장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행복하다고 했어요, 아까. 네. 어떻게 그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는지, 이거 좀 궁금하네요. 우선 저는 제 목표를 확실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점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결국 거기서 제가 얼마나 배워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학점이 저도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처음 도전하는 분야고 어, 공학이랑 예술의 진입장벽이 사실 낮은 편은 아니라서 학점은 좋지 않았지만 사실 거기서 포기할 거였으면 도전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위에 그 전공을 이수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조금 자존심은 상할 수 있어도 음. 정말 처음부터 배우고 하나하나 물어보기도 하면서 귀찮게 하기도 하면서 배워나가니까 지금은 정말 그 전공을 원래 이수하고 있던 학생들 못지않게 음.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멋집니다. 사실은 그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 힘든 거는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조금 내가 덜 잘하더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진영 멘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멋진 마인드로 또 잘 이 험난한 과정을 이겨나가고 있네요. 네, 멋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고학번, 네. 지훈 멘토의 꿈. 하지만 그 꿈이 그냥 저 멀리 있는 꿈이 아니고, 꿈을 거의 지금 실현하기에 앞서서 있죠. 네.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 네네네. 꿈은 이제 우리 신입생 여러분이 짐작하셨겠지만, 어, 이제 위대한 창업가가 되는 거고요. 가장 이제 좀 더 추상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을 죽기 전에 모두 실현시키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게 꿈이고, 지금 당장은 이제 저희 PPT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이름이 리플러예요. 그래서 리플러를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올해 안으로 200만 다운로드 그리고 10만 MAU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음. 더 넓게는 저희가 이제 리플러만 계속 할 건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는 조직을 키워서 MAN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음, 어쨌든 이제 회사를 키워서 이제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어,
저 이제 각계각층에서 사회를 혁신해 나가는 게 꿈이고, 지금은 미티라는 회사라고 부르기에도 작은 규모의 조직이지만 이게 커서 회사가 되고 또 다시 커서 조직이 되게 하고 지금 초기 멤버들이 모두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중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사실 교육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재단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실 자는 시간 이외에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터인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찾고 그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이 다 다르겠죠. 그런 데에서 이제 인류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랑 목표가 같은데 저 좀 채용해 주세요. 진로 설계와 자기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네. 아, 우리 함께 합시다. 네. 영광입니다, 교수님. 네.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그 포부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최근에 끝났던 이제 이태원 클라스. 아, 혹시 보셨나요? 바빠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보면은 작은 술집 한 5명이었나? 5명이서 작은 술집에서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 됐거든요. 네. 그런 꿈을 우리 심 대표님께서 꼭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 생활은 꿈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먼저 들어보고, 그래서 대학 생활 중에는 이런 경험을 꼭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어, 각자에게 이제 대학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 여쭤봤었는데, 우리 심 대표님의 경우에는 창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도전들을 하셨죠.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018년 K 스타트업이라는 챌린지? 네.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분이 우리 심 대표님인가요? 아닙니다. 네. 제가 사진을 미리 전달해 드렸어야 되는데, 아, 네네. 일단은, 근데, 음, 지금, 네, 지금 맨 왼편에 계시는 분이 그 스타스테크라는 스타트업의 대표인데, 이분도 네. 학생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은 아마 졸업을 하셨을 텐데, 음. 서울시립대고요. 아, 이런 네네. 식으로 도전을 하는 이제 대학생 창업가들이 굉장히 많고, 음, 실제로 성과도, 네, 저분은 이제 제설제를 만드는 분인데, 음. 불가사리를 이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드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에 유통을 하고 계세요. 어, 저희랑 같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하죠. 그래서, 네, 네. 그런 대회였고, 저희가 운 좋게 결승까지 갔었는데, 그게 이제 대학 생활에 했던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사실 아까 이제 그 신멘토님께 조금 도전적이지 않냐, 좀 리스크가 있지 않냐, 라는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저도 사실 창업에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저는 학교 생활도 좋기는 한데, 어, 이 창업이라는 것이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죽기 전에 뭔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든다던가 나만의 어떤 생각을 실제 그게 워킹하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내 이름 걸고 뭔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일이 아닐까, 누구나가. 그런 차원에서, 음, 뭐, 솔직히 졸업하기 전에 한 번쯤은 뭐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 이제 실패하면 정말 어떡하지? 뭐, 우리가 정말 그 드라마에서 늘 나오는 얘기는 이제 망해가지고,
정말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길로 접어드는 것들이 우리가 창업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 대표님은 어쨌든 지금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조금 안전하다. 그렇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위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과장이 돼 있는 게 맞는데, 그냥 이런 얘기를 좀 기탄 없이 해도 되나요? 기탄 없이 하셔야죠. 네. 음, 저는 사실 신입생 여러분께 창업을 권하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음.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네네네. 않고 그 이유는 정말로 그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주는 기본이고 친구 못 만나고 애인이 있다면 애인 못 만나고 뭐 가족 못 만나고 그냥 이 독층에서 사시는 거 보셨죠? 일하다가 자고 일하다가 자고 일하다가 자고 그런 식으로 갈아 넣어도 어, 성공 확률은 높지 않은 음. 그게 이제 이쪽 바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창업에 실패하면 망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인생에서 재기불능할 정도로 이제 힘들어지지 않느냐 라는 질문은 아니다 라고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일단 뭐 물론 이거는 일각의 의견이지만 그냥 창업 그 자체 행위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쉽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정부 지원금 같은 거죠. 돈을 정말 많이 뿌려요. 올해도 한 5조 원 가량이 풀린 걸 알고 있는데 음, 누구나 꾸준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사실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폐업률이 뭐 90%다, 95%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돌잖아요. 근데 이 95%라는 통계에는 생계형 창업, 즉 뭐 분식집이라던가 뭐 일반 음식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90%라는 수치 내에 서비스를 채 런칭하지 않고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나는 창업으로 성공할 거야 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도 그 90%에 포함되지만 사실 상당 비율이 창업 한번 해볼까? 사업체 한번 내볼까? 라고 했다가 그대로 그냥 폐업을 하는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과장이 돼 있고 두 번째로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던가 지원금 제도, 뭐 사무공간 지원 이런 것들이 꽤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분들이 금수저여서가 아니고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정부 지원 사업이라던가 벤처 캐피탈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곳 혹은 다른 지원금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살인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권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내가, 좀 도전적이고 위험성이 충분히 있지만, 뭔가를 해내보고 싶은, 성취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과, 또, 열정이 있다면, 판단하셔서, 판단하셔서, 잘, 준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 중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한번 우리 심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고 창업의 경험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라는 거.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아연 멘토는 조금 다른 경험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자, 어떤 경험을 꼭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장학금이나 과수석에 도전해 보세요라는 이제 거주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되게 그럴 수 없다, 약간 허황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특히 저학년에는
그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생각보다 쉽게 장학금이나 과 좋은 성적을 내는 것에 다가가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한번 장학금을 받거나 좋은 성적을 받고 나면은 다시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지거든요. 그러다 음, 보면은 사실 저는 뭐 동아리 이런 거 추천 경험이라고 했을 때 뭐 동아리를 해보세요, CC를 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행을 다녀보세요 이런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보통 다들 알아서 잘 다녀오시더라고요. 여행도 잘 다니시고 그런 거는 스스로 잘 챙길 수 있는데 제가 1학년 때 진로와 설계 이 수업을 들으면서 4학년 선배님께 들었던 조언이 저는 되게 좀 기억에 남았었는데 1학년 때부터 학점을 챙기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낮은 성적은 복구하기가 힘들어지고 높은 성적을 받아놓으면 대신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다, 유지가 잘 된다.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학점을 좀 소중하게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마지막에 이제 평균 학점이 좋으면은 여러 가지 길을 제가 선택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뭐 취업을 하든지 어느 기업에 취업을 하든지 이렇게 좀 길이 열리게 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뭔가 대학에 와서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점을 좀 챙겨 놓으셔야 한다. 이 얘기를 저도 똑같이 이제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점을 챙기려면은 장학금을 노려보거나 과 수석을 노려보거나 이런 큰 꿈을 잡아서 한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나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학점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든 목표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학년일수록 더 다가가기 쉬운 목표니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연 학생만의, 이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어떤 전략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 사실 다른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저만의 전략이라고 할 게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특이한 거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는 교수님별로 약간 스타일을 나누어서 필기를 좀 달리한다던가 음, 과제나 그 시험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교수님이 원하는 정답에 다가갈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하고 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필기를 할 때도 이 교수님은 말씀하시는 걸 전부 와다다다 적어야 하는 교수님이다 하면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고요. 음, 아니면은 핵심만 딱딱 집어서 이 뭔가 느낌을 이해를 잘 해서 느낌을 살려서 필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 요약본을 다시 봐야 한다 하면은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거나 뭐 아이패드에다 해도 괜찮고요. PPT만 달달달 외우면 된다 하면 PPT만 전부 뽑아서 좀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필기 방법도 조금 달리하고 과제나 시험을 이렇게 제출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교수님이 좀 마음에 들어 하실까 생각하면서 좀 접근하는 음. 스타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고객과 그 뭐라 그러죠? 어쨌든 광고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커스터머도 중요하지만 그 상대 그 뭐죠? 기업의 고객도 광고주. 중요하죠. 네. 광고주도 중요하잖아요. 네, 교수님을 이제 광고주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제 나의 과제나 이제 뭐 시험을 준비하는 방식, 이걸 커스터마이즈하는 방식 나름 이제 기획자의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또 교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기. 요거는 우리 어디 나가셨나요, 우리 진영 멘토님 네, 계시죠? 네. 네네. 우선 제가 방금 이제 아연하고가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서 저는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사실 대외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동아리나 좀 서포터즈 같은 기업 활동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발상을 좀 역전시켜서 아예 회사에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이 생각을 한 친구가 저 동기 중에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이제 아예 서울로 자취방으로 옮겨서
50개 정도 이력서를 넣어서 JTBC라는 방송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을 하는 게 결국은 학벌도 학점도 다 부수적인 거고 실무 경험을 해보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 그냥 아르바이트가 됐든 아니 인턴이 됐든 뭐가 돼도 좋다. 그냥 실무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만약 여러분이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딱 듣고 확실히 학교 안에서만 뭔가 갇혀 있으면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정말 취업에 큰 뜻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너무 학업적인 거나 좀 학교에서 정해준 길들을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친구는 지금도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JTBC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이 아마 입학을 하면서 주전공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교양 전공을 가리지 않고 다른 과의 수업을 들어본다든지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해보다든지 하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 정혜정 교수님과 함께하는 진로 설계 과목도 국제경영학 전공의 수업을 듣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 학부 친구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또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이 분야는 나와 맞겠다, 아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로가 되었어요.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1학년 때 입학했을 때는 술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5일을 술을 먹을 정도로 학교에서 술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합숙을 하게 되는 일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좀 활발한 성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고학번 선배님과 굉장히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3월달 술자리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사고와 표현을 제가 예술대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친해져서 그분이 07학번 선배님이셨는데 친해져서 지금은 극단에 들어가셔서 종종 티켓을 받거나 이제 그쪽 연극에 관한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저의 또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중고등학교 때랑 대학생 때가 크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수업만 듣다 보면 이게 고등학교야 대학교냐 그러잖아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대학 생활이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추천 경험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학교 외에서 또 학내에서도 조금 내 전공을 벗어나서 다양한 걸 경험을 해봐라.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도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 로드도 굉장히 큰 도전이기는 하지만 창업도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조금 넓힐 수 있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간단한 질문 하나씩 좀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아연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아리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이제 학점이 중요하다. 학점 관리 1학년 때부터 해야 된다 하셨는데, 네, 어떤가요? 동아리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동아리는 저는 사실 1학년 때부터 쭉 해왔는데요. 진짜? 저는 네, 약간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갇혀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쭉 동아리나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해서 약간 일관된 대외 활동을 해서 취업할 때 써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전략적이구나. 근데 지금 네.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약간 힘이 빠지더라고요. 번아웃이 그래요?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1, 2학년 때는 좀 내가 좋아하는 동아리를 해볼 걸 그랬나, 내가 하고 싶어하는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놀아보고 그 다음에 좀 3학년 때부터 더 열심히 취업과 해보지 관계된.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저는 또 불안해서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동아리 하는 게
저는 사실 학점하고는 크게 많이 관련이 영향을 없어요.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아리를 하기 뭐 많이 나름이구나.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충분히 음, 그 정도 시간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음, 좀 일관성 있게 저처럼 만약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찍 시작하셔서 그리고 또 음, 연합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3학년이 마지막 기수더라고요. 2년 음, 동안 활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대학 생활은 빨리 지나가고 그러면 음, 생각만 하다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해야겠다 생각한 활동이 있으면 일찍 시작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 야, 그 1학년 때부터 안 하고 2, 3학년 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정말 많으세요. 3학년, 아, 4학년 분들도 들어오시는데 그렇구나. 아무래도 네,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음, 저는 더 경험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교내 동아리와 연합 동아리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신입생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네. 교내 동아리는 일단 좋은 점이 동아리 방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내 친구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많이 만나고 놀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연합 동아리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서울 경인 지역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여가지고 서울 시내 각 대학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장소를 대여해서 이용하거든요. 그러면은 음, 주말에 시간 내서 거기를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일이잖아요. 교내 동아리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건 좀 힘들 수 있지만 대신 더 약간 커리큘럼이 체계적이고 더 열정 있는 분들이 와서 해당 동아리의 목표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교내 동아리도 다 동아리마다 다르겠지만 연합 동아리가 조금 더 빡세게 체계적으로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음.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좀 그 타 대학 하고들하고도 만나고 하니까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 멘토님께는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창업을 뭐 오늘 당장 뭐 해보고 싶다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뭐부터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아이디어는 참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팀은 어떻게 만들고 또 학교에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 왜냐면 정부 사업 많긴 한데 대학생이 나 정부 사업 해야지 뭐 어떻게 수주하지 뭐 이거 너무 이게 고차원이니까 자 우선은 어디를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 팁을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성공한 창업가들 대상으로 인터뷰한 거를 보면 음, 이제 개인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동업을 하는 비율이 훨씬 많고요. 동업을 누구랑 했느냐를 물어보면 같은 학부생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음, 성공한 사업가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IT 창업을 할 건데 하고 싶은데 나는 개발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멀리서 찾지 않고 사실 근처에서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처에서 찾는 게 그 편이 이제 가장 많이 성공한 사업가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길이기도 하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 뭐 지금은 이제 팀원이 많이 바뀌었지만 맨 처음에 런치 16년도에 대학연합 창업 동아리를 발족하면서 이제 사업이라는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근처 친구들이랑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개발 스택이 있는 친구, 디자인이 가능한 친구, 혹은 뭐 사업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이 가능하고 경영 지원 업무가 가능한 그런 사람들부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맨 처음에 그런 쪽에 뜻이 있다고 하면 팀 빌딩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잘 안 구해진다라고 한다면 비긴메이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음, 비긴메이트라고 스타트업 팀 빌딩을 도와주는 이제 플랫폼이 있어요. 저희도 거기 종종 사용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거기에 부인공을 올렸는데 고클린이라고 그 컴퓨터 최적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대표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 팀빌딩을 진행하기에도 좋은 사이트고 투자자도 굉장히 자주 참고하는 사이트니까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살인적으로 힘들지만 나 그럼에도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데서 이제 팀빌딩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업화 자금, 돈이 문제죠, 돈이. 사업을 할 때 돈이, 사업화 자금은 어떻게 땡기냐. 고급 단어 땡기. 저는, 아,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사업화 네. 자금을 어떻게 현장감 확보하냐. 있습니다. 저라면 제가 1학년 때로 돌아가고 제가 그때부터 창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 저라면 알바하겠습니다. 알바. 저라면 네. 저라면 아르바이트해서 지금은 1학년, 2학년 때는 그 이제 벌어들이는 그 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창업을 하면 아 그때 아이팟 아니지 그때 이제 아이패드 사지 말고 더 모아뒀으면 지금 마케팅 한번 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 같은 건 일단 알바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원금과 제 수중에 있는 현금은 전혀 달라요. 음, 그래서 저라면 일단 알바를 하겠고 그 다음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사실 굉장히 많긴 해요. 뭐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창업학기제에서 이제 학기별로 300만 원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창업 동아리로 선정되면 다시 수백만 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4월 말에 창업 동아리를 또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단국대학교에서는 지원을 거의 안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도 창업 동아리 신청을 해서 이제 사업화 자금을 어느 정도 지원받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사업이 그 수주를 받는 개념이 아니고 예비 창업 패키지나 아니면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젊은 기업가들, 젊은 사업가들 대상으로 일종의 공모전? 경신대회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정부에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돈을 주면 제가 이걸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사업화 시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연간 1000명 정도 선발을 하고요. 예비창업 패키지는 그 이상의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됐고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한 일이어서 사업화 자금은 그런 식으로 팀빌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친구부터 찾으시고 비행메이트 가보시고 아이디어는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정말 너무 혁신적인 아이디어야. 나 혼자 알고 있어야지 하면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음, 무조건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는 누군가 다 생각했어요. 심지어 시도를 해봤다가 망한 거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아이디어를 이야기한다고 누군가 도난하지 않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은 진짜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정말로 막 그 실제 이제 사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실사업화까지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려요. 그 아이디어를 지금 누군가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분이 여러분보다 빨리 만들 수 없습니다. 빨리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뿌리고 공유해보고 의견을 수렴받고 이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성공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디에이션하고 팀빌딩하고 사업화 자금 마련하고 공간도 일단 단국대학교에서도 창업 동아리의 경우에는 이제 보육센터에서 공간을 지원을 해주고요. 사무 공간은 지원하는 사업이 정말 많아요. 정말 진짜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K-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업 공간, 이제 사업화 공간 지원 사업을 검색을 해보시면 진짜 무수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10개 하면 됩니다. 무조건 하면 되시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공간, 자금, 인력, 그 다음에 아이디어 하면 사실 창업을 위한 준비는 다 됐죠. 그런 식으로 첫 출발을 하시면 네,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진짜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 그 방금 말씀 마치셨는데 그 대학생 때의 추천 경험으로 창업도 있지만 결국은 나에 대한 탐색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네. 요것도 네. 훈훈하게 마무리 멘트 비슷하게. 네. 마무리 멘트로요. 네.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 약간 꼰대처럼 보일까봐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앞서 아연하고님이랑 진영하고님이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줬다면 저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저는 무조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무조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친구 2명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친구 한 명은 어머니 아버지가 회계사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회계사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회계법인, 어떤 회계법인, 어떤 회계법인 이런 식으로 다 회계사님들 속에서 자라나고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회계사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학교를 휴학하고 회계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학원에 들어가서 회계사 준비를 쭉 하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회계사가 정말 적성에 안 맞았던 거였죠. 막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기 들어보면 전교회장하고 약간 되게 좀 활동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회계 공부를 쭉 해나가는 게 정말 적성에 안 맞았던 거예요. 머리가 나쁘지도 않았거든요. 저랑 재수를 같이 했는데 서울대 특별반 친구였어요. 공부도 정말 잘하는 친구였고 집안도 회계사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부터 회계사 공부를 쭉 했는데 몇 년 동안 했는데 결국 지금 안 됐어요. 결국 안 됐고 지금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진로 탐색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친구도 있고 반대로 이제 제가 아는 또 다른 친구는 그냥 학교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경영학과에 들어왔어요. 그냥 성적 맞춰서 경영학과 들어오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학점 관리 이제 남들이 하니까 학점 관리하고 토익 뭐 준비하니까 토익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쭉 살았는데 지금 덜컥 졸업을 해버렸어요. 이 친구는 이 친구 역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면 어디든 취직해가지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진로 탐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지금 25, 26 나이가 대충 이래요. 요지는 좋아하는 일을 찾지 않고 이제 앞선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의뢰 회계사 되겠거니 생각을 해서 회계사를 했는데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았고 두 번째 친구는 남들 하는 대로 하면 이제 나도 내 꿈 찾으면서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한 거죠. 무조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그나마 재밌는지를 이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찾을 수 있는 시기는 사실 대학교 시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경영학과지만 경영학에 관심이 있어서 경영학과 들어왔다 아니거든요. 그냥 성적 맞춰 들어왔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겠죠. 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자기 탐색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0대 후반이 되고 취직을 하고 나면 그때 가서 자기 탐색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일 자체가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는지를 찾고 그거를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밑그림을 한번 실험해 볼까 하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기는 전 대학 생활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진짜 뭔지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 내가 왜 이 게임을 좋아하지? 내가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한다. 나는 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이렇게 즐겁지? 라는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 내가 진짜로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하면 전략기획이나 마케팅으로 갈 확률이 높으실 것 같고요. 사람이랑 어울리고 노는 걸 좋아한다. 조직 문화, 인사 이런 쪽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를 내가 왜 게임을 좋아하지 하면서 쭉 탐색을 하다 보면 나는 이런 이유로 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그냥 난 게임 좋아해. 그냥 나는 뭐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해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막막해집니다. 3, 4학년 때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이제 찾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혹은 이제 정말 열심히 진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취직을 했는데 적성이 진짜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진로 탐색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도 이제 뭐 출티도 많이 했고 친구들이랑 술도 많이 먹었고 저는 그 경험도 모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 의미가 있지만 그런 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뭘 좋아하는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를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할 때 재미가 있더라.
이런 일을 할 때 그나마 흥미가 가더라. 이런 거를 찾은 분은 이제 그런 활동을 다종다양하게 해보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난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어, 좀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많이 도전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친구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나는 학창시절 때부터 난 뭐 만들기 좋아했어. 나는 왠지 연기에 관심이 가. 이런 식으로 해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통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시간은 안 되니까,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하면서 보통은 미루고 실행하지 않는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실행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그냥 우수사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특출났어요. 정말로 하루에 13시간씩 게임을 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한 게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수하게 많은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 막 온갖 게임 방송 보고 뭐 OGN, 트위치 막 들쑤시고 다니다가 어느 날 저랑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 명함을 내밀었는데 게임 캐스터가 돼 있더라고요. 어, 이제 나는 회계사가 될 거야. 라고 딱 정해서 열심히 달린 그 친구보다 오히려 앞서 나가게 된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던. 네. 그래서, 네. 우리 신입생 여러분도 도전하고 경험하는 대학 생활을 보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진로 설계와 자기 개발 그 거의 그 수업 종강할 때 해줘야 되는 얘기를 지금 그냥 해주셔가지고 그냥 종강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신멘토님 한 얘기에서 나는 두 가지 반대. 진로는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대학 생활 중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학 생활 중에 내가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좀 강박관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생활 중에 그러한 관련된 추천해주신 나에 대한 탐색을 하고 또 다양한 도전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는 추천. 하지만 반드시 내가 지금 뭐 이번 생 안에 과연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기도 해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뭐 철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해가는 것이 대학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드리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마무리 멘트. 네. 아연 멘토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학교에 오랫동안 못 가고 방학처럼 지낸 게 정말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되게 열심히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대학교에 오셔서 아직 캠퍼스를 밟아보지도 못하셔서 저도 정말 안타깝고 속상해요. 여러분들도 되게 와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만 기다렸다가 대학교 일단 오시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어떤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로망 그런 것들을 한 절반 정도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시험이랑 과제 알바 빼고는 저를 괴롭히는 게 고등학생 때처럼 계속 공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많이 놀고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대외 활동하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캠퍼스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른 학교에 오셔서 신입생분들도 저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함께 이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낭만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얼른 뵙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진영 멘토님. 대학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다. 이런 메시지 마무리 멘트로 한번.
네, 여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벌써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입시를 겪으면서 대학을 목표로 많이 달려오셨을 거예요. 네, 정말 그런 여러분께 안타까운 말일 수도 있지만, 대학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라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개척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꼭 자신의 길이 어떤 쪽이다라는 인지는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분명 여러분이 진로 모험을 하는데 되게 든든한 지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네, 보니까 그 신멘토님은 또 마지막까지 또 마지막까지 이런 메시지를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신멘토님, 네, 요거 게임 얘기 한번 해주시고, 네, 제가 약간 요거 게임 얘기를 홍보 많이 하는데, 같은데, 네. 네, 사실, 아닙니다. 홍보는 아니고요. 제가 게임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게임을 무척이나 좋아해가지고, 네. 어쨌든, 이제 아마 되게 막막하고 두려운 감정을 느끼시는 신입생 여러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저는 이제 20대가 이제 저 밸런스가 잘 짜진 게임이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좋기만 한 거,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20대는 굉장히 막막하고 두려운 시기이지만 저는 동시에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20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는 아마 스스로 가장 깨닫지 못해요, 보통. 근데 진짜 여러분 모두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지금 딱. 그래서 그냥 대학생 신분으로서 해볼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일들 있잖아요. 괜히 막 카페 가가지고 혼자 공부해보고 괜히 막 전공책 옆구리 끼고 다녀보고 여행 가보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고 도전하면서 5년 동안 지내다 보시면 어느샌가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지금 홈페이지랑 이메일 같은 거 보냐면 사실 이제 제가 좀 강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해드렸는데,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확정 관리 같은 거, 뭐 꿀팁을 좀 드리자면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뭐 단톡기에 가가지고 교수님 정보를 검색한 다음에 교수님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잘하는 외국어가 있으면 이제 그런 강의 위주로 들어가지고 소위 학점 수고라고 합니다. 그런 데서 에이플 과장수 평균학수 올리고 이런 꿀팁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멘토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냥 이제 저도 한 명의 대학생일 뿐이고요. 또 한 명의 선배하고일 뿐이니까 저기 연락처가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알바비 아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주셔서 차 얻어 드시고 밥 얻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출발선에선 우리 후배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꼭 멋진 대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알찬 메시지와 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큰 응원이 되기도 했고, 또 많은, 어떻게 보면 TMI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많은 정보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이제 궁금한 거 있거나 학교 생활 시작하면은 학교 안에서 또 마주칠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조만간 제가 치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들. 빠빠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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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